행정부 내의 그 전문기관의 장으로서 새로운 업무를 맡아서 정말 빠르게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공정과 상식이라는 이념에 따라 처장으로서 헌법을 먼저 생각하고 또 윤석열 정부에서 실질적인 법치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업무 파악도 하고 또 우리 직원들과 또 교감도 나누고 하다 보니까 140일이라는 기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현대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으로 지금 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특히 디지털 기술과 관련해서 그 발전이나 또는 그 인력 양성 등 거기에 굉장히 많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디지털 기술은 온라인 쇼핑, 또 영상 회의, 원격 근무 등을 가능하게 해서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바꾸는 것은 물론 공공 서비스를 개선하고 정부의 일하는 방식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런 시대적 변화에 맞춰서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서로 연결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정부의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정보의 관리 및 공유와 개방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꾸준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정보 시스템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령정보 470만 건을 한 곳에 제공해서 국민들이 손쉽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며 국내 1,100여 개 기관이 이 정보를 활용해서 업무 절차를 개선하고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국민들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를 더 발전시켜 빅데이터에 기반한 법령 정보 지식 베이스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일상 용어나 질문으로 법령을 찾을 수 있는 지능형 법령 정보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민들께서 입법 과정을 살펴보고 법안에 대한 의견을 직접 제시할 수 있는 정부 입법 지원 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은 우리의 우수한 정보 시스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 일부 국가는 우리 시스템을 자국에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시아 전문가 회의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시대를 맞이한 아시아 각국의 정보 시스템을 소개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했습니다. 2013년부터 시작한 아시아 전문가 회의가 어느덧 10번째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에 도시개발, 재난안전, 감염병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함으로써 아시아가 당면한 현안에 대응하였고 아시아의 상생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아시아 각국 정보 시스템의 발전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디지털 시대의 공공 서비스가 나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뜻깊은 회의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법제처는 아시아를 포함한 16개 국가와 30건의 양해각서 등을 체결하여 우리나라의 우수한 시스템을 아시아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해외에 진출한 우리 국민과 기업이 한국과 유사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외교 경제 지평이 확대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그 법제의 교류를 넘어서 우리 법제를 다른 나라에 소개하고 또는 다른 나라에 이제 전달함으로써 그것이 경제나 또는 외교 분야에서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은 2030년 세계 박람회를 부산에 유치하기 위해서 국제 박람회 기구에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이번 회의에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 여러 국가가 참석하는 만큼 이에 대한 관심과 지지도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국정감사는 한 해 동안 정부가 일을 잘했는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이를 검증하는 무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이자 처장으로서 처음 받게 되는 국정감사인 만큼 처 업무 전반을 상세하게 살피고 점검하여 업무 발전의 계기로 삼으려고 합니다. 물론 정부 초기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개혁
작업이나 또는 변화하는 또는 규제 혁신이나 이런 과제들을 많이 수행하다 보니까 그것이 법률이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원되어야 되기 때문에 법제처의 업무가 그런 업무 중에서 그 업무량이 좀 많고 그런 영향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제 법제처에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실질적 법 취지를 확립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법제 업무에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법령 수는 현재 기준으로 약 5,200개에 이릅니다. 이러한 법령의 홍수 속에서 국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법령을 찾기 위해서 이용하시는 사이트가 국가법령정보센터인데요. 하루에 약 70만 명이 이용할 정도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저도 변호사로 활동할 동안에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아주 유용하게 활용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 제명이나 법령 용어를 정확하게 모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을 해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일상 용어나 질문으로도 법령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능형 법령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을 2025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상 용어인 반려견만 입력해도 관련 법령인 동물보호법과 수의사법 등이 검색돼서 이용자가 찾으려고 하는 법령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